그럼 저는 이제 파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이제 What do schools look for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에세이를 쓴다면은 학생들, 그 학교들이 뭘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먼저 보시면은 올해 좀 중요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C 계열이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던 건 뭐냐면은 올해 이제 합격생들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저희 작년에 저희랑 뭐 컨설팅 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SAT가 1,400이 안 됐는데 UC 버클리 간 애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 1,500인데도 떨어진 애들이 있고. 근데 발표한 게 되게 굉장히 간단했어요.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얘네들이 처음으로 이게 계정이 바뀐 다음에 첫 3년 동안은 그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2가지 에세이 질문을 버리고 이게 8개로 바뀌었잖아요. 8개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에세이만 중점으로 첫 한 2, 3년은 뽑은 것 같아요. 그때는 더 혼돈이 있었죠. 그 GPA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SAT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에세이가 좋아서 붙은 애들. 저희랑 같이 하는 애들은 좀 꽤 있었고요. 작년에는 뭐였냐면은, 이제 SAT 점수나 ACT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높다는 거는 이제 ACT는 이제 30점 이상, SAT는 이제 1,500점 이상. 이게 아닌 애들도 붙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UC 버클리랑 UC LA가 같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올해는 그냥 GPA하고 에세이만 봤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전이죠. 시카고에서는 이제 앞으로 ACT하고 SAT 점수를 안 받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근데 이 발표 내용은 그 발표했다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흔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거의 목매는 그 이제 SAT, 그러니까 좀 웃기죠. SAT 학원에서 이제 SAT를 이제 조금 이제 비하라기보다는 SAT하고 ACT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재확인해줬어요. 주위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SAT, ACT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만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한 7, 80%가 떨어지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중요시 안 봐요, 이제요. 그냥 기본이에요. 간혹 가다가 저희 학원에도 이제 1,550 받았는데 얘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올린다? 뭘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tangible, quantifiable score를 이제 줄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도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활동의 중요성. 근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어떤 활동이 중요하냐. 흔히 다 하는 활동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강조했던 거는 이제 에세이의 중요성. 에세이의 중요성도 오늘 저희가 나누겠지만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학교들이 메인 에세이를 요구하는 반면에 개별 학교들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요구하지만 그 개수도 다르고 그 질문이 다른지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또 이제 이건 제가 회색으로 해놓은 거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GPA의 중요성, 그 다음에 추천서의 중요성. 이건 추천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그 단순히 나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써주겠지. 맞아요. 잘 써주겠죠.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공부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상위 학교 지원하는 애들은 공부는 다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애가 뭐 만점 받았다 뭐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학생의 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장점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지원하는 애들 다 전교 1등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다. 뭐 흔히 말하는 거 서울대학교 입학한 애들 중에 바보가 뭐냐면은 나 전교 1등 해봤다 말하는 애가 바보예요. 다 했기 때문에. 뭐 연세대 고려대학교 입학한 애들 중에서도 전교 1등 반 1등 했다는 애들 바보들이에요. 왜냐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부만 하고 자기 점수 관리만 하다 보면은 레커멘데이션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학점 좋아요, 우리 학생? 네. 학점 좋아요? 그냥 한 몇?
스케일이 몇인데? 5점. 5점에서 몇?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오케이. 우리 진아 양은 몇 점? 여기도 싫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냐면은 이런 점수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원서 이제 이게 제가 이걸로 지금 계속 시간을 끄는 게 뭐냐면은 이제 원서 자체, 에세이 자체 이제 색채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냄새라 그래야 되나? 공부 성적이 좋은 애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공부를 못한 애들이 훨 나아요. 살짝 3.6인 애들이 나아요. 걔네들은 나 이제 성적도 안 좋은데 이제 나 뭐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딴 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붙어요. 성적 4점에서 4점 애들은 어떻게든 간에 나 반 1등이다. 나 공부 잘한다. 쓸데없는 얘기를 쓰려고 그래요. 에세이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한마디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 자랑하는 거, 저희 부모님도 제 자랑을 많이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신학대학원을 아직도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제 학교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랑을 해요. 얘가 뭐 학생회장 한다, 전교 뭐 다 만점이다. 근데 저는 항상 던져요. 흔히 수학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게 던지는 게 뭐냐면은 그럼 국제 올림피아드 나갈 수준은 되나요? 그러면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속으로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풀 자체가 100분율을 한다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 어떻게 보면 국제 대회에서 인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IQ가 160이 넘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 집중에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빅뱅 퓨리 보죠. 안 봐요? 여기 봐요? 빅뱅 퓨리? 너무 공부만 하나? 여기 봐요? 미드. 네, 봐요. 보죠. 그래서 본인이 셰어골든이면 공부 잘한다고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딱 그 요예요. 아니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good essay란 무엇인가? 앞에도 좀 얘기했겠지만 저는 좀 이제 포인트별로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죠. 뭐냐면은 학교가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애를 뽑겠구나, 대학교가 저런 아이를 뽑겠구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나 다양해요 뽑는 애가. 그러니까 인종별로도 다양하고 학교별로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점수별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학교에서는 이런 걸 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요 생각을 하는 순간 애들이 또 그 문제점에 빠져요. 이게 좋은 학교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학교니까 리더십이 몇 개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학교니까 SAT가 몇 점이어야 되겠구나. 이게 좋으니까 AP가 10개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본인의 성취했던 거 이외에 나는 누군가라는 던지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랑 얘기했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만의 특징. 여기 본인만의 특징. 몇 학년 올라가요 이제? 12학년. 그럼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봐요. 한 100명이 있다고 쳐요. 그 100명 중에 나는 이거 하나만은 자신이 있다. 그게 뭐예요? 축구. 오케이. 그러면 축구를 강조하면 되고 옆에서 모르겠죠. 야, 너가 무슨 축구 선수도 안 할 건데 무슨 축구냐. 그런데 축구를 그만큼 잘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조선님 얘기했지만 스탠포드 붙은 애는 수영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뭐를 1등 한다는 애는 만약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그것도 1등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면은 진짜 잘해요. 잘해야 돼. 오케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애는 요리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작년에. 걔는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나중에 미슐린 가이드 거기 있는 식당을 만들 애도 아니에요. 공대 가고 싶은 애였어요. 그런데 메인 에세이는 요리 얘기했어요. 근데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걔는 붙고 조지텍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연장선인데 바로 질문했죠. 이 원서는 나의 원서예요. 남의 원서가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야 너 이거 써 하면은 엄마 잠깐 이거 제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하는 거는 어머니들도 모임들이 있어요. 학생들 들어서 어머니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한 얘기를 100가지 듣고 와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학생 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주제를 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be relevant라는 거는 이제 그 학교를 좀 알아보세요. 이거 1이랑 좀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순이 아니고요. 그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뉴욕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근데 뉴욕 대학교로 가고 싶은데 에세이다가 내가 연구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럼 100% 거의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NYU는 그런 애들을 원하지 않아요. NYU가 원하는 애들은 다양성, 국제성, 그 다음에 beyond borders 해가지고 새로운 도전 정신 이걸 원한다고 학교에서도 표로 말하고 있고 에세이도 그런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NYU 쓸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브라운을 쓰겠다. 근데 브라운을 쓰는데 난 다양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한 반 정도는 오케이. 잘 간 거예요. 근데 브라운의 단서는 뭐냐면은 브라운의 변화, 미국의 변화, 전 세계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리더라 그래도 남한테 도움을 안 줬다면은 브라운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일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의 리더십이 또 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은 떨어져도 예일은 붙을 수 있겠죠,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가치 중심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수 중심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가치 중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매칭을 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공대 가고 싶은 사람 한 명. 어디 가고 싶어요? 스탠포드. 오케이, 좋습니다. 스탠포드 공대 좋아요. 스탠포드 공대 그 웹사이트를 보면은 다른 학교랑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웹사이트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걔네들이 좀 특이하게 스탠포드 MIT. 이제 어머니가 쳐다보시네. 이제 긴장 땀 흘릴 필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특이하게 MIT하고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를 해요. 입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서머 프로그램을 다녔다. 입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다음과 같은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입학생들이 여름에는 주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입학생 통계를 되게 여름방학 중심적으로 나오고 교과목 중심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be relevant예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교 웹페이지 들어가세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도 뭐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지금 이 시기 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6, 7, 8월까지 많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큰 변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험 점수를 안 받겠다는 거는 연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적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여름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면은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이제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학생이 될 건지, 즉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나는 next Bill Gates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고 싶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걸 하고 싶은지.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과 사실이 나눠지잖아요. 내 주장은 그거예요. 나는 다음에 그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겠죠. 이제 에세이 보면 얘 다음에 빌 게이츠 본다고? 그러면 다음에 트리거 되는 건 뭐냐면은 얘가 빌 게이츠가 될 자질이 있냐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에세이와 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don't overthink it.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뭐냐면은 에세이가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은 다음에 와우 이거 정말 좋은 에세이다 이런 걸 바라요. 그러면은 그 거의 해리포터 수준의 소설이 나와요. 와우 되게 좋다. 그런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가상인물이 나와 뭐 AI 같은 애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에세이 아무리 작은 소재라 그래도 그 솔직함 위주로 써야 돼요. 이러한 이제 룰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은 앞서 조셉이 했던 말이 좀 이해는 될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질문들. 그러니까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7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2개 고를 수는 없어요. 하나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학교들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먼저 서플리멘터리 봅시다. 이제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학교를 오고 싶은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활동이 중요한지 나한테,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주겠는지, 이 학교가 가치적으로 나를 왜 만드는지, 그 다음에 친구한테 편지 쓰기, 그 다음에 내 미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유형의 글들이 나와요.
그리고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그 나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내가 실패 통해서 배운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가치에 대한 도전을 했는지, 문제를 해결했는지,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거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것만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기타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쪽을 보면 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예요. 그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은 모를 그런 것들. 내가 실패했던 거를 그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사람들이요. 그런 내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고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던 활동들, 습관들, 관행들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달라요 이 에세이가. 그래서 여기서는 내 안 보이는 것들 중심이고, 여기서는 내가 했던 활동들 중심이고. 그리고 이 두 내용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Y 메이저에서 이제 특히 공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공대 얘기를 할게요. 공대 애들의 한 90%가 쓰는 이제 패키지래요. 예를 들어서 Y 메이저 에세이. 내가 이제 공대를 가고 싶다. 사이언스 클럽도 하고 매스 클럽도 하고 무슨 대회에서 이겼다. 좋아요. 그 다음에 academic vitality 뭐냐면은 또 내가 미래 공학도로서 뭐 하고 싶다. 좋아요. activity essay, 사이언스 클럽 또 써요. community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가 과학 중심적인 학교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다 한 면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세이에서도 사이언스 클럽에서 내가 뭐 대회를 나갔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리더로서 잘 해결해줬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사이언스 클럽이 없는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사이언스 얘기만 나와요. 걔는 100% 떨어집니다. 그렇게 사이언스가 중요했다면은 결과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제대회 나가서 1등을 하든지. 그럼 뭐예요? 얘는 인간성도 없고 그냥 과학만 한다는 애인데 이런 에세이 쓰지 마세요. 네. 오히려 되게 다양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그리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문제들 간에 겹치면 안 돼요. 소재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양한 면모를 보자는 거거든요. 4년 동안 같이 생활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적인 거, 그 다음에 학업적인 거, 미래적인 거, 프로페셔널적인 거 모든 걸 보고 싶을 거거든요. 구분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에세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앞으로 20분 동안은 그냥 메인 에세이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할게요. 메인 에세이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 한번 리스트를 볼게요. 첫 번째, 이력서를 서술화시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력이 아니라 이력서를 서술화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대학별로 원서를 쓸 때 액티비티하고 디스크립션 써요. 그리고 이력서 또 내요. 메인 에세이는 이런 이력 내용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특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력서가 긴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성취했던 거 또 반복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서에 어워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질문은 who를 원하지만 답을 what으로 해요.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 그것도 what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수상 경력을 했다 그것도 what이고. 그런데 메인 에세이는 what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뭐냐면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영재학교를 왜 이렇게 영재학교를 한국에서 영재학교를 많이 보내나 봐요. 초등학교 때 영재학교를 다녔는데 미국 가가지고 수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다시 깨우쳤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 얘기 쓰지 마세요. 과거에 솔직히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패배 논리예요. 지금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 못해도 잘 봐주세요. 그런 논리가 성립한 게 아니고요. 원서 자체에서 과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눌거리는 거는 딱 패배 논리. 그냥 내가 지금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 과거 거라도 좀 봐줘라. 그런 얘기 쓰지 마세요. 네 번째, do not talk about others.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유교 사상에 빠져 있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여자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냐 해가지고 매우 보수적인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은 몰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 쓰면은 에세이 한 50%는 내 얘기가 아니라 가족 설명하는 끝나요. 또 내가 나의 롤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 설명하는데 50% 끝나고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나의 친구 얘기. 가끔씩 나의 강아지 얘기 쓰는 애들도 있어요. 강아지가 되게 초능력을 갖고 있죠. 강아지랑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근데 남의 얘기 쓰지 마세요. 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뭐냐면은 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내 주변에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했을 때 40도 되는 날씨에 애들은 맨발로 저기를 걸어 다니는구나. 걔네는 아침을 먹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터치한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내려서 데리고 가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맨날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그럼 남의 얘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큰 이야기를 쓰려고 그래요. 큰 이야기. 큰 사건들. 여기서 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름에 애플에서 인턴을 했다. 딱 그 애플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순간 아니면 삼성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삼성, 현대뭐 나오는 순간 아니면 로펌에서도 인턴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보는 사람은 얘 아무것도 안 했구나라는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3명 학생 여기 4명 여기도 있었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의 부사장이에요. 오케이? 사장은 그 직계가 아닌 이상 가기 힘드니까 오케이 부사장 합시다. 오케이? 부사장. 그런데 우리 진아 학생이 여름에 인턴으로 왔어요. 왜냐면은 진아 학생의 부모님이 이쪽이랑 알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반도체에 대한 도면 보여줄래요? 안 보여주죠. 삼성의 그 사업 계획서 보여줄래요? 뭐 시킬래요? 시키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이런 식으로 빅 이벤트는 이벤트 자체가 자랑거리는 되지만 그 뒷면에는 되게 회의감이 많아요. 과연 얘가 갈 실력은 되는지. 그래서 딱 성적 보고 활동해보면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 잘 만난 애구나. 2번째, 가서 어차피 할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얘기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소재로 잡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뻔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결여져 있어요. 어떻게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주제적으로 말고 우리가 be analytically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본인의 이제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논리적이어야 돼요. 아무리 묘사적인 글이더라도 그 안에 논리는 있어야 돼요. 이게 논리가 결여된 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읽은 다음에 그래서 5분에서 8분 정도 읽거든요 에세이를. 근데 이게 논리성이 결여된다면은 이 줄과 줄 사이에 뭘 의미했을까? 이 단락은 어떤 기능을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쓰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본인의 글을 써야 되고 핵심은 뭐냐면은 3과 4와 5예요. 3, 4, 5. 첫 번째 이제 3을 봅시다.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4번이랑 똑같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다 보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기 싫죠.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갔는데 제 얘기 그냥 할게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첫날 저는 정학을 먹었어요. 첫날 누굴 때려가지고 첫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계속 얘가. 그래서 좀 짜증나가지고 야 그만 쳐. 그냥 계속 또 툭툭 치는 거예요. 야 한 번 더 치면 너 맞는다 그랬는데 웃으면서 쳐요. 그래서 제가 때렸어요. 그래서 흘러갔죠. Anyway 그런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본인의 에세이에 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썼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도 있는데 그냥 제 템포를 제가 조절을 못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사건이 있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1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분석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show rather than tell인데 이러한 사건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다. 그런 문장 다 빼세요. 그런 문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내가 보여줬던 사건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묘사했던 그 사건 하나만 읽더라도 열이면 열 다 똑같은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해야 돼요. 결론은 쓰지 마세요. 끝에다가. 이거는 그래서 이게 쇼윙이거든요. 내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행동만 봐도 얘는 어떤 애인구나 알 수 있듯이 에세이도 뭐냐면은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변했던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봤는지 그것만 보면은 당연히 결론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또 봅시다. 이제 메인 에세이에서 아까 이제 주제별로 이제 또 피해야 될 거보다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건데 꼭 피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뻔한 것들 아까 말했죠. Summary of accomplishment 내가 뭐뭐서 이룩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좀 차이점을 보여야 되니까 아니면 나의 분석력을 보여야 되니까 지나치게 예민한 이야기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주의가 됐다 뭐 이런 거 안 되죠. 거기다 또 해가지고 과거에 히틀러가 딱 논리는 맞아요. 뭐냐면은 이게 다수가 맞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군중 심리 자체가 꼭 다수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서 제국주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나치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찬성했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겠다. 좋아요. 그거는 혼자 그냥 블로깅 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너무 예민한 거 쓰지 마세요. 또 예를 들어서 요새 들어와서는 또 여자애들이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제 여성 인권. 그러니까 그 women's right. 그다음에 또 올해는 분명히 abortion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이제 그게 입법 예정이 많이 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낙태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abortion 소리 가지고 나는 누군가, 나는 여자인가 사람인가, 왜 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 좋아요. 본인의 생각 쓰는 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그냥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어떤 논문으로 쓰고요. 여기는 이런 센시티브 토픽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쓰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근데 센시티브 토픽이 나왔을 때 그냥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센시티브 토픽을 쓰는 순간 포용력이 좀 빠져요. 뭐냐면 내 주장을 어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빼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자기 중심적인 글이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왔다. 제가 쓰지 말은 운동 얘기. 근데 운동 얘기는 뭐냐면 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운동 얘기는 제가 좀 다음같이 세 가지 주제는 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이게 많이 쓰니까 애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들이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운동 시합하기 전에 막 긴장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없을까. 그리고 과거에서 자기가 이게 소극적인 모습을 막 보여요. 근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인 모습이 돼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끝내요. 나는 할 수 있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운동 이제 단체 운동을 하는데 자기만 영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나한테 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부담된다. 나한테 얘가 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앞에 5명이 있고 내가 공을 지나치지 그런데 공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1초 사이를 묘사해요. 이거 내가 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지? 근데 그것도 너무 뻔해요. 1초 안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통과돼가지고 골을 넣어요. 골을 못 넣는 경우는 없어요. 다 골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역으로 애들이 패스를 너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희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희생양인과 동시에 처음에는 내가 희생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가서 보니까 내가 팀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공을 안 받아도 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여했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한국 애들은 안 쓰는데 이제 휴머 코드. 근데 먼저 이제 되게 웃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웃기려는 거는 말로 하면 웃기는데 그 글로 쓰면 별로 안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유머 코드가 좋다 그러면 웃겨 보세요. 근데 잘 안 웃길 거예요. 5번 뭐냐면은 이거는 좀 하지 말고요. 딱 단기 봉사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항상 두 가지죠. 뭐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내가 감사 좀 할 걸. 이렇게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애들이 항상 눈이 맑아요. 걔네 눈을 보면서 걔네들이 내가 걔네들을 도운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았구나. 뭐 이런 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생활에서 그런 걸 보이든가. 네.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person thing in life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좋아요. 좋지만 그런 에세이를 썼을 경우에는 그 사람 얘기 쓰는데 바쁘지 내 얘기를 못 써요. 그 다음에 7번 tragedy. 왜 이렇게 1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불행을 많이 경험하는지. 그 주변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아니면 주변에 질병 있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 강아지가 아니라 부모님도 막 죽고요. 사촌 거의 막 사촌 엉클이 많이 죽어요. 엉클이 많이 죽어요. 아프고. 그래서 그 얘기를 쓰는 애들한테 좀 물어봐요. 너 자주 만나니? 그러니까 아니요, 자주 안 만나는데. 근데 오케이. 근데 항상 누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뭐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단 성공적인 건 좀 있어요 매년. 뭐냐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 학생들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 그런 애들은 좀 잘 되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이혼하지 마시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혼했던 분들은 딱 이혼하는 순간 원서가 딱 그렇게 그려져요. 한 작년에도 그리고 코네가 했는데 걔네 부모님이 고1 때 2학기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걔가 잘하다가 고1 그러니까 10학년 때 거의 이제 2점대, 11학년 1학기 때 거의 2점대까지 바닥을 쳐요. 학점 그 정도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은 뭐가 바닥을 치고 와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데 우리 앙클 죽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래지디가 있으려면 어딘가 원서에 허점이 보여야 돼요. 네. 그러고 싶진 않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누가 가족이 돌아가셔도 공부하고 있던데 한국 애들은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아무리 솔직하게 써도 불법 활동은 쓰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뭣도 모르고 뭐를 훔치다가 걸렸다. 그거는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런 건 쓰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에세이 토픽을 내가 쓰고 싶었다 했다면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쓰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내용을 피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9번 뭐냐면 또 이제 유학을 늦게 간 학생들. 언제 유학 갔어요? 8학년 때. 언제 유학 갔어요? 9학년. never. 여기는 국제학교 다니고 여기는 유학을 안 갔다. When did you go? 중국에는 제가 1살 이전에. 1살 이전이요. 오케이. 베이비로 갔거든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주로 이게 문제되는 애들이 뭐냐면 이제 중3 때나 고1 때 가는 여기도 중3 고1인데 중3 때 고1 가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가면은 점수가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언어로 해야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그걸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딱 내가 간 학교가 1. 인종차별주의다. 2. 언어가 안 됐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 그런 유학생들 한 몇만 명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쳐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받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우리 학교는 아시안이 없고 다 백인들만 있는 학교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흑인 학교 가세요. 그럼 거기가 좀 더 편한 쓰는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언어가 안 됐다. 그래서 나 놀림 받았다. 그럼 놀림 받은 걸 좀 구체적으로 쓰든지.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놀림 받은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힘들어요. 봅시다. 또 계속 이제 소재면을 했다면은 전반적인 또 이제 결론적인 거. 이제 애들이 어떤 결론을 자주 도달하는지. 첫 번째, the road that's taken essay는 뭘까요? 대다수 학생들이 이걸 했는데 나는 그걸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결론은 이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기회는 없었지만 그리고 애들처럼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자랐다. 말이 안 돼. 거의 한 90%는 말이 안 돼요. 국제학교 다니고 있지, 유학하고 있지. 그러면은 뭘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부모님이 그때 제일 황당했던 건 우리 부모님은 외제차를 안 mon다. 그래서 물어봤어. 너네 아파차 뭐냐? 그러니까 에쿠스래요. 그래, 벤츠랑 에쿠스를 비교하면 에쿠스가 안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너는 포옹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I have overcome. 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난 워낙 잘난 애기 때문에 take me to your leader 에세이는 뭐냐면 누가 내 이력서를 보는 간에 날 좋아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에세이를 봐도. 그 다음에 나는 남들을 사랑하는 봉사 여왕이다. 이런 에세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민자 에세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민자 에세이 쓸 거면은
본인들이 국제 학생으로서 그 요새 이제 멕시코 애들은 불법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가족이랑 애들이 분리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냥 단순히 언어가 조금 힘든 거, 단순히 그냥 내가 차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어려움이에요? 그거는 part of life. 그거는 suck it up.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되게 반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들이 요만한 실수도 이만한 어려움도 이만한 뭐 어려움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는 그걸 걔네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큰 변화를 이룩하고 싶다는 애들은 작든 크든 그걸 먼저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러한 6번 같은 에세이를 쓰고 뭐 2번 아니 1번 같은 에세이를 썼을 경우 결론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7번 dead dog essay 아까 얘기했죠. 그 항상 죽어요. 불쌍한 강아지. 고양이가 죽으면 좀 재밌어요. 고양이 얘기는 많이 안 쓰는데 만약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 죽은 걸 한번 써보세요. 걔네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이 좀 죽이지 좀 마세요. 그럼 봅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을 했다면은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메인 에세이 1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읽으면 또 안 읽을 테니까 제가 해볼게요. 1번은 when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that is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If this sounds like you, then please share your story.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share your stories가 아니잖아요. share your story 하면은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얘기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talent. 이게 가장 키워드거든요. 왜냐면 이게 빠지는 순간 나를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학점? 어차피 트랜스크립트 내잖아요. 액티비티? 어차피 내잖아요. 그래서 원서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1번은요. 제일 중요한 건 원서에 그 어디도 나오지 않은 얘기. 그래서 던져야 될 질문은 나의 백그라운드, 나는 뭐 오지에서 살았다. 오케이. 그러면 오지에서 사는 것도 좋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만약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동양인인데 내가 바이섹슈얼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성공할 거예요. 4년 전에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걔가 딱 그걸 썼어요. 걔는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딸이었는데 그 자기가 양성애라는 걸 인정해 버렸어요.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걔네 부모님이 너 죽인다고 하고 뭐 했나 뭐 싸웠는데 뭐 코너에 붙은 다음에 아무런 없더라고요. 이런 거. 뭐냐면은 여기서 interest도 애들이 많이 쓰는데 내가 로보틱스에 interest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잘 피해 가야 돼요. 그 서플리먼터리 에세이에 나오는 걸 피해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탤런트는 아까 그때 말했던 요리. 걔는 이걸로 딱 잡은 거예요. 그 누구랑 붙어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탤런트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다른 그 하나가 있다면은 1번으로 가세요. 그런데 1번을 이제 풀어나갈 때 어떤 1번은 그냥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그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과 배경과 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남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약한다면은 what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트레스트 아니면 탤런트 갖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갖게 됐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사용했는지예요. 그래서 1번 에세이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쓰는 주제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죠. 왜냐면은 요것만 딱 집중해요. 내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에세이를 읽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거를 갖게 됐는지와 그거를 가진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예요. 그럼 딱 원하는 건 빼놓고 중간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은 좀 주의하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The lesson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can be fundamental to later success. Recount a time when you faced a challenge, setback, or a failure. 여기가 이제 좀 변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failure였어요. 근데 failure가 뭐냐에 대한 좀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거는 도전, 아니면 지연, 아니면 실패.
challenge, setback, failure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근데 되게 편하잖아. 여기는 너무 how did it affect you? 적혀있잖아.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두 가지로 대답하라고 하는데 이걸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글에서 보는 거는 뭘 보고 싶냐면은 과연 너는 지원자는 어려움을 accept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뭐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혼자 잠수 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직면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뭐냐면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기거든요. 왜냐면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용기예요. 뭐 내가 대회를 나가가지고 1등 했다? 아니면 밤새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1등 했다? 그게 무슨 용기예요. 그거는 정말 기계적인 애고 꿈도 없는 애 같은 그런 애. 아니다. 꿈 없는 건 취소.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짝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활동을 이제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러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러닝을 통해가지고 내 과거를 잊고 그냥 move on.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항상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내가 뭘 못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과거는 과거예요. accept it.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했다. 하고 끝내요. 왜 그걸 부연 설명을 해줘요?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는 핑계밖에 안 돼요.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메인 에세이 2는 그거예요. 나의 잘못된 점, 내가 실수한 점, 그거를 왜 인정했는지 내가. 핵심은 그 왜예요. 지금까지 인정 안 해오다가 왜 지금 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게 메인 에세이 2의 핵심이고요. 메인 에세이 3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되어 보면은 여기서는 recount, 여기 뭐 안에 please share your story인데 여기서는 이제 reflect라는 단어를 reflect라는 게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얘기보다 본인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Reflect on the time when you questioned or challenged a belief or an idea. What prompted your thinking? What was the outcome? 여기서 두 개가 있죠. 먼저 reflect. reflect는 뭐냐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게 그것도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기독교인데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Fine, 괜찮아요. 왜? 근데 여기서 잘못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 belief 아이디어를 큰 걸 잡아요. 뭐 유교 사상, 기독교, 민주주의, 자본시장. 근데 딱 보면은 와, 너네 진짜 똑똑한가 보다 해가지고 트랜스크립 보면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리플렉트를 하려면은 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렉트하는 이 belief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본인 활동에 조금 진지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 사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What was the outcome이니까 결과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즉 해결이 돼도 되고 아니면 언겨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outcome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은 왜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됐는지와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하는 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뭐 이어졌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얘네가 그 결과가 중요했다 그러면은 성공했냐 안 했냐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그 결과가 너 생활을 어떻게 바꿨냐 이런 걸로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과가 뭐였냐 이거였으니까 오히려 3번 같은 경우는 결과 중심보다는 그 사전에 이러한 행동을 야기했던 그 근거 거기가 핵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에세이들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점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4번은 똑같은 4번은 죄송합니다. 똑같이 써니까 넘어갈게요. 5번 Discuss an accomplishment, event, realization that sparked a period of personal growth and a new understanding of yourself or others. 이렇게 이 핵심은 요 후반부거든요. That 이하절이 핵심이에요. 근데 애들은 뭐 어디 하냐면 accomplishment 내가 이걸 다 했구나.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라 accomplishment도 중요한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했냐, 즉 내가 어떻게 성장했냐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5번은 매우 간단한 분석 체계거든요. background,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끝.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분석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6번은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you find so engaging that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오케이. 핵심은 lose all track of time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all track of time. 내가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거 했을 때 난 시간 가는지 모른다. 근데 질문 누구한테 할까? 오케이.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뭘까요? 오케이, 끝. 맞네요. 내가 이걸 하는데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른다면 많이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해봤다는 거는 이력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서는 뭐 주당 1시간 해놓고 아니면 주당 2시간 해놓고 이걸 쓰는 경우 얘는 뭐 하는 인간이지? 네.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는 애인가? 딱 2시간 하는 게 all track of time이면은 얘 뭐 3시간 시키면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을 쓰려면은 진짜 나의 활동의 반 이상이 이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게임을 하는 애들 이거 써도 돼요. 부모님 되게 싫어하겠죠. 부모님은 너 무슨 놈의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저 게임을 하루에 한 8시간 해요. That's fine.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적어도 내가 4-5시간 이상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공부할 때마다 all track of time. 그러면은 와우 진짜 얘는 뭘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은 결과라도 가져오지. 공부 얘기는 쓰지 마세요. 나는 숙제하는데 all track of time. 나는 보고서 쓸 때 all track of time. 뭐 학생의 성격이 조금 의문됩니다. anyway 이거는 뭐냐면은 all track of time은 진짜 내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하루에 5시간씩 뛴다. 뭐 축구 좋아하면 하루에 5시간 그냥 혼자 뛰어요. 마라톤 해야 되겠다. 하루에 5시간 뛸 수 있으면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뭐 하루에 4시간씩 나는 근데 가끔씩 이런 애들도 있어요. 쌤, 그러면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애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스트레스 푸는 걸로 나가려고 하니까 살짝 발전성이 없고 그다음에 애들이랑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 얘기만 들어주는데 활동에서 도와주는 건 왜 없냐? 그래서 듣는 데만 되고 그래서 전화 통화는 안 돼요. 애들이랑 전화 통화 4-5시간 하는 거는 여기다 들어가는 수가 없습니다. 쇼핑은 괜찮아요. 쇼핑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쇼핑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쇼핑했을 때 본인이 이제 뭐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마케팅이나 이와 같이 메인 에세이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의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과 답이 동문서답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못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에세이가 될 수도 있어요. 메인 에세이에 대한 질문 있나요? 계속 메인 에세이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고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봅시다.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대한 기본 원칙 다시 한다면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의 근거가 되는 거는 다 이력서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력, 경험 바탕에서 모든 게 나타나야 돼요. 아까는 보면은 메인 에세이는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던 활동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라는 에세이를 한번 쓴다고 칩시다. 어떤 학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volunteering trip 한번 갔다 온 게 중요하다고 쳐요. 근데 1년에 한 번, 아니 4년에 한 번, 일주일 갔다 온 게 얘한테 중요하면은 뭐 하는 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한테는 student government가 중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딱 보면은 또 회장이에요. 그러면 좀 더 깊게 보게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근데 애들이 쓴 거 보면은 내가 최초의 에이전 회장으로서 어떤 학교를 다니기를 계속 다 최초의 에이전 회장이래요. 그 최초의 에이전 회장으로서 내가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잘 지내가지고
당연한 거 한 건데 뭐 그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그런 애를 딱 읽는 순간 아 얘는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애구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그래서 항상 활동을 할 때 보면은 한 개만 하지 말고 여러 개를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에세이들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어떤 학생이 이런 거 칩시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맨날 청소만 하고 있어요. 그럼 너 봉사하라고 했는데 아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에 청소하는 애가 없으니까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래가지고 3년 내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부모님은 싫죠. 그럼 몇만 불 보고 몇만 불 내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 새끼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청소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좋은 액티비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솔하게 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액티비티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들마다 다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 트위스트는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원하는 이제 그 신입생이 있고 학교들마다 앞으로 나가는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학생들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학교들이 뭐 2020년 비전 뭐 정부도 있잖아요. 정부도 마치 뭐 2020년 비전, 2030년 비전 있듯이 모든 대학교는 그런 비전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도 좀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don't repeat your resum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충분한 학교 서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 우리 학교 왜 오고 싶니? 했을 때 Yale is a prestigious school. 알아요. Yale 전통이 많다. 알아요. 예일에서 졸업생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 많이 하고 있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게 아니라 왜 가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서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 운동화 좋아해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산다고 칩시다. 근데 가가지고 나 축구화 나이키 저거 하나 있는데 그냥 사요? 아니면 비교하고 사요? 그거 정보를 알아보죠. 심지어 운동화 하나 사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학교 고르는데 그 정도 비교는 안 해주나요? 그 정도 서치는 해야죠. 적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고 학교 웹페이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제가 시간상 더하면은 항상 예전에는 막 한 2시, 3시에 끝내가지고 좀 이렇게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딱 메인 에세이 중심적으로 했는데 이와 같이 에세이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쓸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일괄적으로 누구한테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레슨은 뭐냐면은 절대로 시중에 가가지고 하버드에 붙은 에세이 100선 이거 읽고 똑같이 쓰지 마세요. 걔들은 붙었던 이유는 딱 에세이가 존립하려면은 그 액티비티를 먼저 봐줘야 돼요. 이게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배가 이런 걸 썼으니까 나도 이렇게 쓰자. That's his story or her story. 내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진화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4년 기준으로 이걸 학생을 뽑으니까 한 5년 전 에세이를 내가 한번 보고 쓰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녔는데 그런 것도 쓰지 마세요. 핵심은 본인만의 이야기를 쓰세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면 그걸 써주고요. 내가 뭘 좋아한다면 그걸 써주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는 부담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내 자신한테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쓰는 글이고 그게 소재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게 내 자신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깊이만 있다면은 좋은 에세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반기에서 이제 학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제 첫 화면에서 썼듯이 에세이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에세이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A6랑 A6를 줄이는 이유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왜 줄이는지 아니면 없애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더 점수를 잘 받는데요.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죠. 돈 많은 애들이 더 SAT 점수가 높아요. 특정 인종이 더 점수를 잘 받는데요. 이제 여기는 에이션들을 겨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뭘 내리냐면 학교의 다이버시티가 결여된대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이버시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생들만의 특이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생들만 자기만의 스토리를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이야기를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는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에세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좀 힘들어 하시던데 그냥 아무거나 나는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맞다. 에세이는 또 내 주제가 너무 특이하니까 공유하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질문.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질문이 없다면은 이건 지금 미국 학교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에이전 스쿨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에이전 학교들은 조금 달라요. 특히 메인 에세이 쪽보다는 지금 말했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쪽의 자소서를 원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내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나 영국을 지원할 거라면은 제가 앞서 저희가 강조했던 그 메인 에세이적인 에세이 쓰지 마세요. 걔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아시아나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에세이적인 요소가 한 30%,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적인 그 원칙들이 반영된 글이 한 70%, 요 정도의 글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 영국이나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데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지원했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메인 에세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적용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 적용되고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